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듀아스입니다. 오늘 지방직과 서울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다시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한 간단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아마 면접을 준비할 거예요. 국가직에서 면접을 준비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지방직 면접 처음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면접을 실강을 들을지 인강을 들을지 결정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리고 그러면 그 면접 강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출 족보를 이제 제공하고요. 그럼 그 기출 족보를 바탕으로 이제 스터디원을 구성하겠죠. 근데 가끔씩 수험생들 중에서 뭐 이렇게 발표 울렁증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스터디를 좀 더 다양한 스터디 더 구해가지고 더 연습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스피치 학원도 괜찮아요. 요즘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도 직렬별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 울렁증이 있다. 그러면은 스피치 학원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제가 조언 드려볼게요.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그래서 여행 다녀오실 분들은 빨리 여행 다녀오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에 이제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막 한두 달 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힘들더라도 이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싹 다 까먹어요, 빠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내년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또 1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두 달 쉬면은 다 까먹고 다시 또 기본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어서 준비를 하시고 대신에 좀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주말에 좀 틈틈이 쉬어가지고 여러분들 전에 공부했던 거 너무 아까우니까 이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수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수험 스타일의 뭐 장점이나 단점 그런 걸 다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을 볼지 실강을 볼지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인강과 실강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인강과 실강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분들 중에서 초시생분들 계시면은 제가 따로 링크 걸어 둘게요. 인강과 실강의 차이요. 그리고 공부 장소 누군가는 뭐 도서관을 탁 트인 뭐 도서관 같은 곳을 선호하시는 수험생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독서실이나 또는 공부 어떤 의지력이 없다. 그런 수험생들은 강제 자습반도 있죠. 자신에게 맞는 이제 학습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판과 이제 개정판 이제 고민도 생길 거예요. 먼저 기존의 구판을 가지고 계셨던 수험생들이 계시면요. 구판을 보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개정판은 나오는데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언제 나온다고 강사분들이 말하지만 이제 실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시험 기간이 이제 다시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한 이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수험 기간이 약간 좀 있으셨던 분들은 구판을 공부하시고요. 구판으로 공부하시고 대신에 이제 강사분들이 추록 같은 거 다 넣어주잖아요. 물론 이제 추록을 이제 제공 안 하시는 강사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기출이나 이제 개정판 어떤 교재가 필요할 때 그때 개정판을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구판을 봤기 때문에 개정판을 보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이 교체되니까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변경된 부분 위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험 기간이 길지 않고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수험생분들은 개정판을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개정판은 좀 늦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 공부를 하신다면요. 단순하게 시간을 늘려가지고 양을 늘려서 공부하기보다는요.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약점을 여러분들이 보완을 못하고 근데 시험을 갔는데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년 차에서 2년 차로 수험 기간이 늘어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랑 영어가 점수가 안 났다 할게요. 이번 시험에서. 그리고 나머지 과목이 점수가 다 잘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수험생분들은 다음 시험 볼 때는 국어와 영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다른 잘 나온 과목들은 시간이 좀 약간 줄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그 전에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기 때문에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줄여버리면 추후에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시험장 갔을 때 국어랑 영어는 점수가 오를 수 있죠. 근데 시험은 보통 어떤 과목이 지역적으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왔던 과목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과목이 점수가 안 나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시 준비하실 때는 전 과목을 그래도 약간 균등하게 잡고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내로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돌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떤 과목은 기본서를 다시 봐야 하는 과목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과목은 기본서 안 보고 나는 압축이나 요약 마무리 볼래. 또 어떤 과목은 나는 바로 기출 들어갈 수 있다. 빠르게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계획을 잡자면 12월 말까지 기출 회독이 충분히 끝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험 기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고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압축 요약 마무리까지 끝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국가직과 지방직 차이는 사실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다 같이 볼 수 있죠. 뭐 7급 준비하시는 분도 보통 많이 보고요. 그래서 컷이 높아요. 그런데 내년 또 4월이라고 하면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기출 회독, 그리고 더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압축이나 요약 마무리까지 보시는 거죠. 그러면 1월 달부터 4월 국가직 시험장 가기 전까지 문제풀이를 많이 풀 수 있다는 거죠. 즉 국가직 시험에서는 기출을 충분히 잡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인데 이제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판이나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강좌를 기다리기에는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 나오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제한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거의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컷이 높죠. 근데 지방직은 다르죠. 지금 서울시랑 지방직 같이 시험 보니까 이제 잘하는 수험생들이 나뉠 수가 있고요. 또 지역으로 나뉠 수도 있죠. 또 그 지역에서 직렬로 나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서울시 목표를 이제 분명히 잡고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회독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모의고사를 푸실 텐데요. 참고로 여러분 기출 회독할 때는 제가 이제 444 학습법에서도 많이 이제 강조를 했지만 기출 회독하면서요, 출제 범위를 보시고요.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포인트를 보셔가지고 아는 것은 삭제하시고 모르는 건 표시해가지고 회독을 돌려서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어느 기출이 잡히신 분들은 이제 모의고사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가 많지가 않아요.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 난이도에 맞춘 모의고사인데 보통 대다수 모의고사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점수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합격 못하는 거 아니고 반대로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온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시간 배분하는 연습. 5과목이 시간 안에 제대로 들어오는지, 또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요, 대신 틀린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틀린 부분에서 자신이 아는데 틀렸다 그러면 단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 모르는 부분이 나왔어요. 지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미리 틀리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마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고민도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집중 못하고, 그럼 또 점수는 안 나고, 그럼 다시 또 불안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달성 못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래너 작성을 하시나요? 플래너를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플래너 작성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지만 특정 과목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5과목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할 점은 완벽하게 공부할 수 없어요. 가끔씩 욕심이 이제 좀 욕심이라기보다는 의욕이 넘치셔가지고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5과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플래너 작성하는 요령 관련된 동영상 전에 촬영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 플래너에다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할 양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동그라미,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안 했으면 S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해야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적었지만 실제 공부를 할 때는 양보다는 여러분들 시간을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그 이유는 양으로 공부하게 되면 특정 파트가 어려우면은 그 파트 때문에 나머지 뒤에 있는 과목이 싹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주고 다음날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 또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회독이에요. 여러분들이 회독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기출의 범위를 알고 중요 포인트를 알고 암기를 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불안한 게 아니라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제 좀 공부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포인트가 중요한지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독을 좀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회독이 안 되면은 공부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문제 풀어도 계속 틀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인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회독을 좀 많이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강사니까 영어 관련된 조언은 제가 밑에 다시 또 링크 다시 또 달아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험 기간이 약간 좀 길어지신 수험생들 계시니까 체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 잘 안 하시면은 지쳐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향상 돼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때 체력 관리 못 해가지고 아프면 상당히 서럽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운동하기 쉽지 않으니까 주말이라도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공원 있으면요 가볍게 걸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가볍게 걸으세요. 몸에 좋은 음식도 챙겨 드시고요.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조언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고요. 사실 동영상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려니까 좀 너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세세하게 약간 좀 학습 방법이나 특히 영어 과목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도 자세히 조언 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